네, 여러분, 6주차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양한 토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법한 것 중에서 좀 이제 카테고리가 큰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연하게 가져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만한 대표성을 띠는 것들 몇 개만 정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건데, 이런 계열들과 연결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예시를 좀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렇지, 중독. 나도 모르게 내가 빠져있는 나의 중독들도 나를 알려주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좀 효과적으로 어떤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소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족 다음으로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 20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면서 많이 가지고 오는 소재 중에 하나죠.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제가 일부러 첫 번째 그림은 좀 여러분 맞춰보라고 한자로 가지고 왔는데, 가족 다음으로 많은 소재? 여러분 눈치채셨죠? 연애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런 이제 이거는 웹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애의 참견이라는 거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가상연애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하트 시그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연애의 참견처럼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 말고도 영화, 소설, 드라마, 특히 대중음악은 대부분 주제들이 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지 뭐 인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좀 남녀 간의 사랑, 연애와 관련된 거죠. 그만큼 인간은 연애에 관심이 많죠. 제가 20대가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나만의 독특한 경험, 나만의 어떤 좀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밀한 나의 경험 이런 것들 얘기할 거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1년 전에 했던 연애, 첫사랑, 아니면 뭐 짝사랑, 아니면 지금 하는 연애부터 해서 연애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십니다. 재밌죠?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가족과 관련된 거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재미있되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러지? 한계라든가 특징도 있겠죠. 뭐야? 어쩔 수 없이 이런 소재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연애담이라든가 연애사랑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의 변별력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만의 독창성 이것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일장일단 있는 거지. 그래서 막연히 그냥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경험한 연애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남다르고 좀 인상적으로 남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과연 이 연애가 나를 드러내거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흥미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소재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하면서 제가 연애 지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 연애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소재로 가지고 오셨다면 기존에 정말 연애담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보셨죠. 그것 중에서 나만의 변별력, 나만의 이야기거리가 무엇인지 잘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는 소재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나만의 색깔이 드러나도록 써야지 더 재미있어지는 소재다. 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난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교수님 이거는 무슨 소재죠? 영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오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저한테 과제 제출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음악, 선생님 저는 이 음악부터 할래요 라고 해서 음악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뭐 소설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캐릭터 어떤 학생이 대사도 가져왔는데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옛날 영화인데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영화의 다른 건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 대사가 오랫동안 맴도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 나를 이제 저도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잭 니콜슨이라는 지금은 이제 뭔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배우가 나오시는 건데 그 배우가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연애 경험도 없고 어렸을 때니까.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막연히 사랑한다는 고백은 감흥이 없지.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도록 만들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저는 저만 인상적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유명한 대사로 꼽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와 저런 그치 고백도 막연히 사랑에는 누구한테나 해. 여러분 팬과 그 연예인 사이에서 여러분 사랑해요 이것도 하고 막 다들 사랑해요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서 감흥이 없는데 그 표현 진짜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도록 하고 싶은 대상. 그래서 이 정도 이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랬을 때 그런 표현 이렇게 저한테는 그 대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 속의 한 대사, 구절, 아니 음악도 막연한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에서 어떤 가사 이런 것만 가지고 오셔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영화의 한 장면이라 꼭 가져온 건 아니고 이 영화랑 그 다음 영화 뭐가 있을까? 최근에 이런 영화 뭐게? 그쵸. 지금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1학년 학생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군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실 수도 있지만 군대 경험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가져오십니다. 이건 분단에 관련된 영화들, 이데올로기? 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니면은 뭐 분단? 우리 지금 아직 분단이잖아요. 그리고 분단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강제적으로 군대 갈 수밖에 없는데 남학생들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군대 이야기가 좋고 나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우린 다 군대를 갈 거야. 군대를 가는데 군대 경험 중에서 나만의 어떤 변별력 있는 경험이라든가 나만의 인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거는 생각지는 못했는데 커피라는 소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약간 실망했어. 커피 좀 진부한데? 근데 커피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군대에 있을 때 딴 것보다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특징에서 뭐 엄마 생각이다 이런 건 진부하잖아. 엄마가 보고 싶었다. 아니면 여자친구 군대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 좀 진부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군대 경험이 힘들었다, 괴롭힘을 당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왜냐면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식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거의 맨날 커피를 마시잖아. 아메리카노라든가 이런 거 마시다 보니까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잠깐 이제 외박을 나가거나 뭐 외출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나가면 그렇게 커피집을 가거나 커피를 마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캔커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자판 커피가 아니라 진짜 그 아메리카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커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니까 커피라는 소재를 얘기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군 생활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별로 기억에 남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의 기억에 남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소재가 그냥 커피였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얘기라든가 이런 경험을 얘기해도 되지만 막연히 군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만의 군대라고 했을 때 내가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그 경쟁력, 이야기 소스를 잘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전이 1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직은 이런 분단, 이념, 군대, 이런 민족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소질을 가져가는 학생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종종 있다. 는 거. 어떤 학생은 역사에서 한 인물? 흔치 않은데 뭐 역사적 인물 중에요. 선생님 저는 이걸로 한번 글을 써보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대중문화에서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많이 글이 나오잖아요. 뭐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것도 역사적인 실제 사건 하나 사실은 요만큼이지만 거기에서 뻥튀겨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소재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민담이니까 이게 뭐 옛날 민담이라고 해도 옛날 이야기, 뭐 옛날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에서 재밌는 것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야기거리.
여러분 그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소재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포물 같은 거. 근데 한국 공포물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런 민담설화에서 많이,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공포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민담이나 이야기에서 많이 이제 공포적인 소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구미호전, 요즘, 최근 이제 좀 있으면 이동욱 배우가 주인공을 하는 구미호전 이런 것도 이제 유행이 된다.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고, 전우치, 예전에 전우치, 이런, 홍길동전 이런 것들도 옛날 이야기나 이제 그 옛날 것들, 고전들, 여기에서도 많이 소스가 돼가지고 재밌게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했던 건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역사나 민담에서 가져오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토리텔링 소재로 많이 쓰이는 거고 대중문화 컨텐츠에서 관심이 많은 것들이다 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제가 그랬죠. 간혹 많은 학생들이 그러진 않지만 종종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오거나 실제 사건들을 조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고,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어떤 학생이, 제가 그 당시에도 토텐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저한테 신문 스크랩, 선생님 저는 이 기사를 봤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기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좀 한 기사를 가져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인지 제가 좀 봤더니 그런 거였어. 실제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남자 중학생, 남중생이 엄마의 시체를 집에 엄마의 시체랑 같이 며칠을 지낸 거야. 근데 아빠가 버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오지 않던 아빠가 오랜만에 와서 발견을 한 건데, 엄마가 죽은 상태로 아이가 거기에서 며칠간 먹고 학교도 갔대요. 학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온 아빠에 의해서 서체가 발견이 되고 그 이슈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아이에게, 근데 이제 이 자체의 사건이 약간 이제 뭔가 너무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이슈가 되거나 그 학생한테 인상적인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그 기사에서 제목 하나를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지. 아이에게 왜 엄마,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죽고 사는 정도는 알잖아요. 그럼 죽으면은 신고를 하거나 구청이나 관청 아니면 가까운 옆집 어른한테만 얘기해도 어떻게 처리가 될 텐데 왜 말하지 않았니? 왜 이제 같이 근데 거기서 밥 먹고 자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생활한 거야. 그래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그 말에, 그 어린애죠.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대답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왔어요. 제가 토템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엄마랑이라도 같이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덜 무서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잊혀지지 않았대요. 그 스크랩 신문을 가져온 학생도 남학생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외롭게 살았다는 그 아이의 처절함.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 인생이 길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외로움을 깊게 느꼈으면 엄청 무서운 거, 큰 공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죽어있는, 그리고 조금씩 시체가 부패가 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혼자 남겨진다, 혼자 버려진다는 게 공포스러울 정도면 이 아이의 삶은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진짜 무서움이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극단적 외로움, 그게 누군가한테 더 공포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글을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신문 스크랩한 학생이 가지고 왔는데 전 너무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고, 여러분은 교수님 근데 그것도 자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하랬다고 제가 실화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개념, 내 의식, 내 주관,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진짜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의 한 구절, 소설의 한 구절, 음악 하나도 토템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만든 음악이나 여러분이 쓴 소설이라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를 공명시킨, 나를 울린 거죠.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준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감흥을 받거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소설처럼 쓰셔도 돼요, 이번 글. 소설이야, 대부분 다. 왜냐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일을 썼다고 해서 팩트는 아닙니다. 거기서 팩트는 조금일 거. 다 어쨌든 여러분이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흥미롭게 다시 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로 저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든 이제 맨날 우리가 신문과 기사를 보지만 모든 신문과 기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한테 뼈아프게 와닿는 집중하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실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도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것에 공명하는 사람인가 알려줄 수가 있죠. 이거는 실제 작가죠. 그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죠. 정말 끔찍한 실화지만 실제 어떤 그 지방의 농아학교죠. 장애인학교 시설에서 장기간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작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거 글을 쓰기 위해서 1년 이상을 거기에서 생활했대요. 살면서 진짜 취재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다 배척할 거 아니야. 왜냐면 자신 동네에 좋은 이야기를 쓰러 온 게 아니라 좀 치부라고 해야 되나? 나쁜 이야기를 쓰러 온 거기 때문에 좀 배척하거나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꿋꿋하게 거기서 계속 사람들 눈총을 받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써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소설이 되고 이게 영화화까지 돼서 나중에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도가니법이라고 실정법도 조금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사건도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정말 큰 아까 효과라고 해야 되나?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이었던 예시라서 제가 하나 가져가 봤습니다. 여러분 실화 사건 중에서도 남다르게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써보고 싶어 라고 하면 자신의 일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나만의 사고를 담아서 글로 쓰셔도 충분히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게요? 자, 제가 이렇게 약간 지진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효과를 줬는데 이거는 자연재해, 뭐 지진, 산사태, 이거는 2012라는 옛날에 영화입니다. 자연재해를 다룬 영화인데 이거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홍수와 관련된 거고, 여러분 올해 2020년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실제로 홍수 피해 그리고 태풍 피해도 많았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아직 자연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자연재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죠. 가령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이런 여러분 방이나 집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침수돼서 하루아침에 진짜 나의 삶의 터전을 잃는다거나,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극단적인 어떤 더위, 추위, 비, 눈, 지진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2012는 그러니까 미래사회에 갑자기 어제 가끔 여러분 설국열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다 빙하기가 돼버리는 바람에 인간의 삶의 기반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은 아직 지구를 이기거나 자연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게 이제 자연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건 실제 어떤 학생이 예전에 자연재해,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집이 잠기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뒤로는 약간 물을 무서워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자연재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 물에 잠겼던 어렸을 때 일기, 근데 진짜 막 흑색이 다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토템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재해라는 것도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고, 이거는 요 사진은 실제로 이것도 학생이 예전에 가져온 토템 중에, 이거는 이번에 토템은 아니고 작년 1학기인가 이런 학생이 가져온 토템이었는데 외계인입니다. 여러분 외계인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제가 나도 모르게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거, 집착하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그 학생은 선생님 저는 약간 SF 같은 거 써보고 싶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전 소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우주 공간을 얘기할 때 조금 두렵게, 무섭게 외계인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 저는 반대로 이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없고 외계 생명체가 없고 인간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끔찍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그것도 되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그렇지. 너무 외롭지. 만약에 그리고 언젠가 이 인류는 끝날 텐데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족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끝나겠죠. 끝날 텐데 그러면은 그 다음 사피엔스가 뭐 사피엔스 그 다음 호모 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지구가 끝났을 때 아무것도 의식하거나 기억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우주상에 없다면 그 학생이 그래서 이 우주에 너무 처절하게 이 지구와 인간만 있다면 그게 더 외롭다. 그게 더 무섭다. 어딘가에 꼭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외계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한 거지. 공포에 대해서. 우리는 미지의 그들이 공포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은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외로움이 더 공포다. 저는 그래서 외계인으로 써봐라. 써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스토리.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외계인 실제로 어디서 발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UFO 발견하면 막 수집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저는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거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글을 써야 되니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쓰다 보면 좋은 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나 여행의 한 장면을 가져오는 소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가면은 굉장히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그들에게는 그 삶에서는 그냥 당연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장면, 시간. 여행 갔을 때 바라본 어떤 해질녘의 한 장면, 여행 갔을 때 우연히 마주친 한 뭐 소년의 눈빛, 뭐 이런 것들. 로부터 선생님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거기서부터 글을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서 여행은 조금 내 삶과 나를 떨어뜨려놔서 내가 나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과 관련된 토템도 많고 실제로 많고 좋은 토템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이거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거 뭐 제가 기녀나 아이유 이렇게 좀 상징적인 실제 인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사람 사진도 많이 가져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보면 어떤 학생이 실제로 어떤 방탄소년단 사진 자기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좋아했고 팬이었고 실제로 이제 팬클럽에 들었고 아미라고 하죠. 정말 힘이 많이 됐고 오빠들 얘기를 쓰고 싶다. 아니면 오빠들 얘기라기보단 그 오빠들을 통해서 힘든 유년기를 극복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빠져있던 팬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인물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 할 때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이것도 추천합니다.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내가 유독 그 사람한테 빠져있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팬이라는 건 보통 관계가 아닌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는 그래서 늘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유명해진다고 해서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순수한 열망으로 누군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좋아한다는 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늘 신기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나도 뭐 누구의 팬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를 소개할 때 정말 좋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시 들여다볼 때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 이게 예전에 어떤 학생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교회 누나 오랫동안 쫓아다니던 교회 누나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죠. 교회 누나 사진이라고 가져온 학생도 있었고 실존 인물 사진을 저만 볼 거니까 여러분 이번 토템은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셀럽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누구 팬이에요 라고 하는 그 사람 가져와도 되고 뭐 지금 제가 연예인으로만 예시를 들었지만 아니라도 뭐 스포츠 선수 아니면 뭐 정치인 아니면 뭐 누구 여러분 뭐 어떤 학자 누구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진짜 교회 언니 오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인데 어차피 저한테만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특정 인물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이 사람 아니면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 날 배반했던 친구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해드리면서 오늘 과제 내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과제가 뭐냐면 여러분 토끼가 뭘 보고 있습니까? 그쵸 토끼가 토끼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있죠. 토끼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토끼는 한 번도 실제로 태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거울을 본 적이 없는 토끼입니다. 근데 이 토끼가 처음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이 바로 이 토끼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이제 거리두기를 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토템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나의 무의식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토템을 잘 가져오셨다면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입사 자소서에 써야만 하는 내용 아니면 누가 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해야 되는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SNS에 공개해도 되는 그럴싸한 나를 꾸민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 날 것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글. 사실 때로는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일단 글로 써보면 왜냐면 이 글은 여러분과 저 둘만 볼 거니까 써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내 의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이번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여러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잘 잡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토템이겠죠. 그러다 보면 새삼 나를 보고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나의 거울, 내 거울을 만나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과제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올려드렸던 강의로 다음 주에 이번 주 강의로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좀 빠르게 오늘 과제만 정리해드리면 이 페이지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 이제 이번 주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토템 가운데서 소재 하나를 단어로 뽑아야죠. 우린 글쓰기를 할 거니까. 단어로 뽑은 다음에, 자, 근데 이 토템은 제가 어떻게 뽑아라? 그치. 자, 여러분 거기서 사랑, 시간, 욕망 이런 거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뽑아야 돼요. 여러분 시계는 있지만 시계라는 건 있지만 시간은 여러분이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구체적인 단어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 단어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식은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식은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 교수님 그러니까 강의 포맷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번엔 포맷 없고 여러분 연습장이라든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써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할 때 이미지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가령 가운데 중심 소재에 구체적으로 있는 거 커피는 있죠? 자,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양과 질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질은 누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커피. 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이 중심 소재를 구체적으로 뽑아냈다면 거기에서 파생된 이야기 구조들을 계속 이렇게 방사형으로 막 써보는 거야. 그러면 커피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낙서하듯이 여러분 실제로 브레인스토밍은 광고회사에서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남다른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질은 중요하지 않고 질은 여러분 커피 했을 때 꼭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적어도 브레인스토밍이 수백 개 단어는 나와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쪽지가 요만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 그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형식이 없는데 왜냐면 여러분 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토템을 제출하셨죠? 그러면 그 토템에서 중심 소재, 이제 우리는 글로 쓸 거기 때문에 글로 된 중심 소재. 왜냐면 돈이면 돈. 구체적으로 여러분 만져질 수 있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돈이면 돈. 아니면 실제 사람 이름이면 사람 이름. 아니면 막연히 여러분 이거 제가 다 검사하는데 막연히 여러분 사랑 아니면 뭐 추억 이런 거 만질 수 없는 거 말고 실체가 없는 실제 있는 거. 에서부터 출발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전화기면 전화기. 전화기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다이어리면 다이어리.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거길로까지만 해서는 글이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글은 물리적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뻥튀기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 그러면 교수님 얼만큼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들이 일단 커피만으로는 무슨 글을 쓸지 아직 모른단 말이야. 예시를 들자면. 계속 낙서를 해 나가고 하다가
어떤 학생은 한 페이지를 꽉 채워서 막 촘촘하게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막 2페이지 하는 학생도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내가 결국은 이 토템을 왜 가져왔구나. 나는 이 토템으로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낙서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냥 편하게 이런 이면지 있잖아요. 종이 뒤에다가 하셔도 되고 그냥 줄이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지만 아무 데다가 그냥 막 여러분 가끔 통화하거나 딴 거 하면서 막 의식하는 대로 낙서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방사형으로 해도 되고 편하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정말 더 이상 뽑아낼 단어가 없어. 나는 이 글을 쓰면 되겠다. 나는 결국 이 토템을 이래서 가져왔구나. 라고 내가 이 토템을 왜 가져왔는지 이 토템에서부터 어떤 스토리 라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라고 내가 스스로 파악이 되는 순간 브레인스토밍은 멈추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강의 영상 만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브레인스토밍 중에서 몇 개 예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노래 스토링 할 때처럼 익명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브레인스토밍 중에서 몇 개 예시를 들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잘 된 거. 여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글, 브레인스토밍만 봐도 정말 흥미롭고 기대되는 글이 나올 만하구나 라고 하는 학생 글 있으면 그거 좀 몇 개 여러분 과제 중에 미리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별도 형식 없습니다. 왜냐면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과제를 손으로 쓴 걸 촬영해서 그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과제 아시겠죠? 이번 주 과제에 대한 좀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2페이지 브레인스토밍 안 그래도 복잡한 내 머리에 폭풍을 일으키다니 여기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짧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 감 잡고 과제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과제 하나 글감이 많아져야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걸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막 낙서하듯이 그러니까 꼭 저한테 왜 이런 과정이 나왔는지 설명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막 낙서하듯이 많이 써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그러면 다음 주에는 브레인스토밍까지 진행이 돼. 여러분 이거 계속 토템, 브레인스토밍, 우리 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과정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한테 제출하셨던 과제로 가지고 계시든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든 그래서 완성됐을 때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글대로 잘 완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잘 가지고 계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긴 영상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과제 제가 또 이것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여러분 어떤 과제 제출하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낙서한 브레인스토밍도 저한테 과제로 제출했다고 해서 홀랑 버리면 안 돼요. 계속 글 완성할 때까지 낙서한 내 어떤 포스트잇 같은 거예요. 내 의식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해요. 그럼 안녕.